자, 그럼 경제 살리로 가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먼저 드릴까요? 시간이 뭐 그 상법 개정안 얘기 상법 좀 상법 개정. 먼저 이거 얘기해 볼까요? 이복현이. 예. 그 국회를 통과했던 상법 개정안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시장에서는 정말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예. 거부권을 행사한 명분이 뭘까? 들어봤는데 뭐 귀담아 들을 내용은 없습니다. 대충 이런 얘기예요. 네. 대다수 기업들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뭐 취지는 좋은데 지금 있는 법률 문안만으로도 이게 명확하게 될지 안 될지 아리까리하다. 그리고 앞으로 기업들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에 저해가 될 소지가 있고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협의가 내가 볼 땐 부족했다. 네. 이런 뭐 되도않는 얘기를 하면서 네. 사실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하고 곧바로 누구를 만났느냐? 4대 기업 총수들과 만나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야, 칭찬 받으려고 갔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 식사 자리가 말하는 상징성이 뭐겠어요? 그 재벌 소위 말하는 총수들이 원하는 거 내가 해결해 줬으니까 와. 잘했지. 밥 한번 먹으면 되겠지. 밥값 나왔지.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합니다. 와.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 내용은 이제 흐름은 알겠는데 와.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그렇지. 한번 따져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상법 개정안 결국은 거부권 행사돼서 이제 끝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법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라는 게 딱 있다고 해보면 그거를 경영하는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출세했어 김이사, 최우기사 여기서 뒤에 우리가 이사가 붙잖아요. 이게 단순 출세했어라는 개념이 아니라 법률 용어예요 원래는. 상법에 딱 써 있어요. 이사, 감사 이런 사람 임원이라고 딱 합니다. 당신들이 임원이야. 근데 너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돼라는 소위 말하는 행동 양식 가야 될 길이 이것도 법에 써 있어요. 그게 382조의 3에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충실을 다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네. 회사를 위해서 주식회사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 뇌의 역할을 하는 이사를 만들어 놨고 이사의 행동 방식은 회사만을 위해서 충실을 다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 법이. 근데 뭐 내용 틀린 얘기 없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왜 문제가 됐냐면 회사를 위해서 충실을 다해라라는 그 회사라는 단어를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전 세계 모든 나라 제대로 된 선진국에서는 다 이거를 회사와 주주라고 해석합니다. 회사라는 물리적 회사, 뭐 삼성전자, 예. LG전자 이런 회사뿐만 아니라 거기 투자한 주주까지 다 아울러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해석하는데 삼성 에버랜드 판결이 한 번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때 사실은 이거 주주들한테 손해나는 결정을 한 거 아니야라고 소송이 크게 붙었는데 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아니야 나는 오늘부터 이 회사라는 단어를 진짜 물리적으로 이 법인만으로 한정해서 해석하기로 했어라는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나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조문은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정하는 이 행동 양식이잖아요. 네. 이 조문이. 그럼 난 앞으로 주주라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네. 그렇게 되죠. 법이 그렇게 써 있고 대법원에서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니 나 이제 주주는 몰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십수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주주에 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아도 이사들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거의 근데 전 그 세계 유일합니다. 대부 판결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네. 아니 주식회사인데. 그러니까 주인입니다. 주식회사인데 주주들을 왜 빼냐고. 주식회사인데. 아니 나같이 무식한 애도 알겠다 그거는. 맨날 주주 자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네. 현대 자본주의 특징은 총수 자본주의란 말은 없거든요. 에이씨. 회사 자본주의란 말도 없어요. 주주 근데- 자본주의. 근데 그때 대법에서 어찌됐든 이재용을 위한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이 조항이 그렇게 해석이 된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입니다. 아유. 그래서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회사에 열심히 투자했는데 갑자기 내 회사가 인적 분할이 돼버려. 물적 분할이 돼버려. 내가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나도 야 회사 네가 어떻게 내 주식 가치를 이렇게 헌신사 취급할 수가 있어. 이렇게 아무리 소송을 해도 소송이 안 돼요. 미안합니다만 나는 너를 살필 의무가 없어요. 우리 회사 위해서 한 건데 네. 회사는 좋았는데 왜? 네, 그렇게 된 거. 나한테 이러더라고. LG화학 때 내가 그걸로 당했어. 웃을 일이 아니고 실제야 이건. 맞아요. 실제. 맞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번에는 아. 이거를 개혁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네. 해서 조문에 딱 두 글자만 넣자 이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충실을 다해 여기에다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잘했다. 주주 넣어야죠. 니네들이 원래 안 넣어도 되는데 대법원이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하니까 그렇지. 그냥 넣는 거야. 주주 어. 너도 신경 써라. 네. 주주를 신경 써라. 잘했다. 이렇게 돼서 이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 투자자들의 이 동의와 성원 속에서 결국엔 국회를 통과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거부권 행사했어?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와.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재계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재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야, 이거는 이제 주주들 신경 쓰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만 더 좀 모험적인 투자할 수 있지 않니? 당장에 수익이 안 나지만 장기 투자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러면 주주들이 늘 득달같이 찾아와가지고 그거 왜 했냐? 감나라 배나라 하면은 경영 못해. 그리고 자기네들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도 소송이 남발되면은 경영 못해. 이런 식의 핑계를 대고 지금 이 법은 안 돼. 라고 지금 재계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 왜 상장했냐? 아니 너 왜 그러면 상장했어? 아니 너 혼자 장사해갖고 잘 먹고 살면 되잖아 그렇죠. 임마. 당연하죠. 너 왜 상장했냐 그럼? 도대체 주주를 신경 쓰지 않고 경영한다는 게 말이 되는 개념이냐는 그러니까 그거 거예요. 왜 상장했냐고. 그러니까 회사 주인들이 싫다는 경영을 나는 해야 되는데 니네들이 그걸 시비 걸까 봐 난 이걸 못 하겠어.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진짜 말이 안 되죠.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방송에서 안 다루지만 한 번 여기서 더 들어가 볼게요.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들은 사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재벌 오너들은 이거를 그냥 레토릭으로 쓰는 겁니다. 아. 소송 남발돼요. 어. 경영에 방해돼요. 이거는 다 제가 볼 때는 우스운 얘기입니다. 뭔지 네. 아세요? 백날 천날 소송해봐 니네들은 안 돼. 이걸 알고 있어요. 아. 우리나라는요. 예를 들어 제가 개인 하나가 소송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야 이겨도 1억 줘버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지네들은 수천억 수조 원씩 해먹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소송을 해서 이기면 저랑 똑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효과를 보는 게 뭐냐면 그게 집단 소송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이 돼 있긴 한데 집단 소송도 사실상 육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욕심? 뭐냐? 집단 소송을 제가 딱 걸잖아요. 예. 박시동이 소송 걸었다. 이거 집단이다 우리. 그래서 안진걸 박시동 같은 소송 받아라. 이거 효과 나면은 모든 주주한테 다 영향 미친다. 그럼 니네 수천억 물어줘야 될 걸? 무섭지? 이렇게 소송 넣는 게 집단 소송인데 집단 소송은 요건이 아주 까다롭게 돼 있어 법에. 그래서 집단 소송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3심으로 다툴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소송을 걸면 아 요건 다툼이 30이야. 요건을 다투느라고 6년이 가요. 와, 그 쉽지 않네. 그래서 6년 지나고 나서 진이 다 빠지죠. 아. 같이 소송한 사람 다 나가다가 다 떨어지죠. 나가지. 그래서 몇 명 겨우 남아가지고 집단 소송 이제 본심에 들어가요. 본심 들어가면 이제 또 3심 또 시작이죠. 30이지. 그래서 10년이 보통 넘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재벌 오너들은 소송 남발 이런 거 거짓말이에요. 아.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 그럼 이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진짜가 뭐야? 간섭해봐. 나 니네들 간섭 신경도 안 써. 소송해봐. 신경도 안 써. 진짜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형사 리스크예요. 잘 들어보시죠. 네. 배임죄라는 게 있어요. 배임은 뭐냐? 배신할 때 배. 네. 임무할 때 임무예요. 다른 사람의 사물을 처리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이 그 배반한다. 그러면 너 감옥 가. 이게 배임이에요. 네. 근데 배임이 되기 위한 핵심 요건은 타인의 사무입니다. 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배반하는 게 배임이에요. 예. 그러면 회사 임원의 이사의 사무는 뭘까요? 네가 처리해야 되는 원래 사무, 배신하면 안 되는 네 사무. 그게 상법 아까 얘기한 382조예요. 너의 진짜 사무는 회사를 위해서 충실을 다하는 거야. 네. 이게 네 사무야. 네. 너 이거를 배반해가지고 회사를 배반하고 사리사욕을 취하잖아? 그 그럼 너 배임이야. 네. 자,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 이사의 임무가 뭐가 돼요? 회사를 위해서 충실을 다해야 되죠. 네. 주주를 위해서도 충실을 다해야 되죠. 네. 이 개념이 확장되면 배임이 확장돼요. 그러네. 이해되시죠? 구속될까 봐 그러니까 민사니 집단 소송은 하나도 겁니다. 안 걱정 돼요. 안 돼. 근데 주주가 나와가지고 어떤 이사를 딱 걸고 이거 배임이야. 넌 명백하게 나를 고려해야 되는 임무를 배반했어. 라고 하면 형사 리스크가 생겨요. 재벌들은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깜빵 갈까봐를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소송 남발되면 경영 어떡합니까? 우리 대기업들 나가기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개코나 신경 안 씁니다. 결국 깜빵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마저도 실제로 경영 판단 영역은 대부분 검찰이 봐주거나 맞아. 법원에서도 무죄 된 적이 많습니다. 좋았다 지금.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정 그렇다면 예. 배임이라는 것은 애매할 수가 있잖아요. 네. 정말 애쓰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명백하다든지 이래서 배임죄 요건을 더 완화하거나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게 또 일각의 주장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주 자본주의답게 또 이해관계는 자본주의답게 최선을 다하되
배임죄가 무섭다면 그 부분은 완화해 나가자는 게 또 대안이 동시에 제시되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 상법 개정안이 그러니까 워낙에 반대할 이유가 중요하니까 없는 건데. 워낙에 중요하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나중에 배임죄 좀 빼줄게, 약화해 줄게라는 대안도 이렇게 있는데 예.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예요. 저는 상법 개정안과 배임죄는 딜해서는 안 된다. 아. 배임죄를 빼줄 때는 집단 소송을 완화해주면 그건 가능하다. 아, 그렇지. 그러니까 돈으로 물어내 감옥 가기 싫으면. 그렇죠, 그 그렇죠. 딜은 그렇게 걸려야지. 그렇게 걸려야 돼. 상법이랑 딜 걸리는 저는 어. 반대다. 약간 그래.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 뭐 이상한 딜을 걸라고 아니 그래요. 그런 의견이 진짜 그런 있어요. 의견도 민주당에 있습니다. 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아, 이 자리에서 왜 딜을 걸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 사문화된다. 아이고 왜 맨날 저만 가지고 그다음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대한경제 붕해에서 애쓰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연한 대안들이 많은데도 무조건 반대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냥 대주주 또는 오너들의 독점과 특혜 전행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종 이유를 댄다. 네. 그다음에 야 상법은 주식회사라면 모두 다 적용되거든요. 대충 100만 개가 돼요 회사가. 그러니까 야 100만 개씩 한 번에 적용되면 사회 급변침이 너무 심하니 자본시장법 먼저 적용하면 어때라는 수정안이 나왔어요. 한덕수도 그걸 또 핑계를 댑니다. 여기도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속지 마세요. 네. 뭐냐?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네. 그러니까 한 2,400개 됩니다. 그러니까 네. 100만 개씩 적용하지 말고 2,400개 큰 회사 먼저 적용하면 어때? 라는 게 정부의 수정안이에요. 언뜻 들으면 그래 한 번에 급변침하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밟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법과 똑같은 내용 중에서 상장사로만 범위를 좁힌 게 아니라니까요. 상법은 임원들 이사들 보고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충실을 다해라 이렇게 의무를 부여하는 게 상법이고요. 네. 지금 한덕수나 정부가 슬쩍 물타기 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뭐냐면 특정한 어떤 행위들이 있어요. 뭐 물적 분할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주주들의 이익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력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니까요. 상법 개정안과 전혀 상관없는 조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저 의무가 아니라 행위에 최선을 다하라는 선언적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 마치 상법과 똑같은 조문이 있는데 자본시장법 먼저 하자라고 해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그 수정안도 합리적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데 조문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의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노력하라라고 돼 있어요. 노력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아, 저거는 뭐 그걸 근거로 뭐 처벌하고 이럴 수가 전혀 없네.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수많은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속이는 내용들만 지금 현재 그러네요. 언론 플레이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결국은 이게 이제 물거품 됐는데 다시 이거는 또 추진이 돼야겠구만요. 당연하죠. 지금 최근 3년 동안에 말이죠.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한 우리 투자들 있죠. 동학개미들. 예. 근데 48%가 우리 시장을 떠났습니다. 아휴, 망했네. 왜 떠났냐? 우리도 우리 시장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맞아. 그래서 시장이 매력적이지 않으면요. 이 자본시장을 외국인들 떠나고 우리도 떠나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떠나는데 어떻게 외국인이 와? 당연하죠. 그럼. 심우정이가 떠나는데 누가 오냐고. 그럼요. 최상목도 떠나죠. 최상목. 심우정이가 떠나는데 누가 와?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재추진되고 예. 정권 바뀌고 나서 거부권 없을 때 통과돼서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 스텝이 이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첫 스텝이야. 예. 네. 이거 저는 투자자분 한 1,500만 원만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이 가장 흥분하고 분노하셔야 될 포인트가 이거다. 절대 잊지 말고 이 예. 정권을 향해서 도대체 뭐 하는 정권이야. 예, 맞아. 시장은 생각이나 하고 있어? 이렇게 네. 좀 따져 물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전국 2천만 이제 투자자들이 주주들이 이번에 국회로 다시 오잖아요. 국민의힘이 다시 부결시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국민의 의원들한테 가만두지 않겠다. 낙선 운동한다. 곧 선거 다가온다. 지방선거. 그러면 그게 굉장히 위협이 되거든요. 그런 위협이 될까? 아니 그냥 국민의힘이? 이 주주들은 굉장히 잘 뭉쳐 있어요. 이분들이 모임도 많고요. 카페도 있고 예전에 집회할 때 보니까 몇백 명씩 막 모이더라고요. 그 저번에 그 금투세법에 대해서 이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이어서 반대 데모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의원실에도 많이 쫓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 행동을 한 번 더 우리가 해야 될 때다라는 겁니다. 네. 그때처럼. 그러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저희가 여기서 몇 달 전에 다뤘어요. 우리가 체코 원전을 수주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어요. 네네. 근데 그거 덤핑 아니냐? 네, 그렇게 남는 거 없는 장사 아니냐? 네. 근데 왜 이 정부는 그걸 자화자찬하느냐? 너희들이 원전 관련해 가지고 뭐 해내겠다고 그렇게 정권 입장에서 노래를 불렀으니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덤핑 입찰이든 마이너스 입찰이든 해서 어거지로 성과를 만들려고 한 거지 결국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 저희가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그건 그거지만
우선 협상자 지위에 있었어요 우리가. 아직 맞습니다. 본 계약이 안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본 계약이 안 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야 한국에 처음 원전 지어줄 때 우리가 지적재산권이 있었어. 근데 우리 동의 없이 니네는 수출이 안 돼라고 해서 태클을 걸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쨌거나 그 허들을 넘어가야 뭐가 되긴 될 것 같아서 네. 양자 간에 협상을 했는데 현재 비밀 협약이 타결됐다는 소식이거든요. 근데 그 이 협약 내용의 일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특종 보도로. 근데 이 내용이 경악할 내용이에요. 뭐냐? 앞으로 한국은 원전에 관해서 수출을 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1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한다. 그리고 둘째, 이번 원전 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프로젝트마다 8억 달러의 일감을 보장한다. 그리고 연료봉을 미국산 웨스팅하우스 걸 쓴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뭐냐면 안 그래도 지금 덤핑이고 남는 거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일감을 8억 달러면 거의 1조예요. 1조 2천억입니다. 예. 우리 남는 거 없어요. 우리 한 기에 12조거든요. 지금 두 기에 24조 지어요. 근데 이거 남는 거 없다고 지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또 다시 미국한테 8억 달러씩 떼어주라 이런 얘기고. 와. 그다음에 연료봉 같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부품이거든요. 그것도 미국산 써. 그러니까 또 우리가 원가를 또 떼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와. 수익성 악화가 뭐 더할 나위 없이 낮아져서 남는 게 없는 협상이 지금 아니, 남는 타결됐어요. 게 없는 게 아니라 손해 볼 것 같은데. 아, 당연하죠. 근데 이제 전 그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한 번 손해는 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진짜로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미국이 바라는 건 뭐냐면 걔네들은 어차피 원전 못 짓습니다. 짓는 건 우리가 지어요. 그런데 지적재산권이라는 하나의 이 무기를 가지고 한국을 수직 계열화해가지고 하청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는 가서 물건 뭐죠 찍어와. 그래서 지어. 그리고 짓는 것마다 우리는 빨대 꼽아가지고 지적재산권을 가져갈게. 그리고 니네들이 할 때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도와줄게. 각국을 압박하면서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팀으로 가고 니네 하청처럼 해. 이게 걔네들의 목표인데 그렇게 영구히 이 산업 구조가 종속되면 원전 사람 아무리 일으켜도 뭐합니까? 곰이 제주 부리고 너 뭐는 여우가 가져가는 아니 거잖아요. 하청이라도 거기서 떨어지는 동전이 있으면 그나마도 괜찮은데 네. 윤석열이는 분명히 이걸 갖고 국내 정치용으로만 이용하고 돈은 밑으로 다 샌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 그 수직 계열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어내려면 아니야. 예전에 너희가 지어줬던 거랑 전혀 다른 원전이야. 우리가 그동안 개발한 건 한국형 원전이야. 니네들 지적재산권과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지금까지 십수년간 한미 간의 대립이었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지금 보세요. 앞으로 프로젝트당 지적재산권 1억 5천만 달러를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게임 끝났다는 거기서 거예요. 이제 게임 끝났다. 영원히 기술적으로 종속됨을 사인했다는 거 제가 볼 때 이게 그게 매국노 제일 협상이라는 거예요. 매국노네. 그게 매국노야. 이게 타결된 건 뭐예요? 우리 정권이 들어오니까 원전 수출하지 않습니까? 이 한 줄의 홍보를 위해서 그렇지. 앞으로 영원히 가야 될 한국 원전의 산업의 길을 아. 팔아 넘긴 거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기 치정용으로. 이거 정권 바뀌고 예. 다 확인해야 되고요. 제가 볼 때 이 협약 깨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문제 삼을 때마다 국민의힘 사람들이 아니 뭐 대한민국 잘 되니까 배가 아프냐라고 이 문제 삼는 사람들을 예. 문제 삼았거든. 그렇죠, 그렇죠. 이 진짜 정말 나쁜 자들이야 국민의힘. 근데도 찍어주니까 미치겠어 나는. 그래도 이번에 심판 받았고 더 예. 심판 받을 겁니다. 매국 협상 정도가 아니라 내용 다시 보니까 이건 거의 매국노가 식민지 아니네. 협상인데요. 식민지 협상 나라 그냥 갖다 바치는 건데요. 그렇지. 이것은요? 너무 심각하네요. 와 진짜 심각하네. 예. 윤석열이가 나 봤지 영업사원 1호 어. 요거 한마디 하려고. 그러니까요. 치정용, 자기 예. 치정용. 와. 그리고 해외 돌아다니려고 김건희랑 예. 같이 너무합니다. 아 진짜 너무한다.